미미의 꿀잠 동화. 크리스마스 캐럴 제1장 스크루지 영감과 말리의 홀령. 스크루지 영감은 그악스럽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였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랄하고 치사하며 탐욕스럽고 냉정했어요. 마음속의 냉혹함 때문에 겉모습도 딱딱하기 그지없었지요. 콧등이 굽어있는 삐죽한 코에 뺨은 쭈글쭈글 우그러들고 눈은 항상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심술궂게 앙앙거리며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는 귀에 거슬렸고 뻣뻣한 머리와 눈썹과 턱수염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언제나 찬바람을 몰고 다녀서 푹푹 찌는 여름에도 한겨울처럼 주변을 얼려놓았어요. 스크루지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땡전 한 푼 구걸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스크루지에게 몇이냐고 묻지 않았으며 길에서 만나는 누구도 스크루지에게 길을 묻지 않았어요. 개들조차 멀리서 스크루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뒷골목으로 피해갔어요. 그래도 스크루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스크루지 영감은 스크루지와 말리 상회라고 간판을 내걸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춥고 스산했으며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어 있었어요. 거리의 시계는 겨우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날은 벌써 어둑했어요. 석탄 한 덩이만 겨우 타고 있는 스크루지의 사무실은 바깥보다 더 나을 게 없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봅은 스크루지의 눈치를 보느라 뗄감을 더 가져다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털목도리를 목에 칭칭 감은 채 촛불에라도 몸을 녹여보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삼촌,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허튼 소리 하고 있군. 스크루지가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허튼 소리라고요, 외삼촌? 설마 그런 뜻은 아니시죠? 바로 그 얘기다. 시궁창 쥐처럼 가난한 놈이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그래도 조카는 여전히 유쾌하게 말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외삼촌. 크리스마스는 친절과 자비와 기쁨이 가득한 때잖아요.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세요. 그래, 조금 이따가 보자. 정말이죠, 외삼촌? 조카가 반가워하며 묻자 스크루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이따가 보자고. 내 녀석이 쪽박 차는 꼴을. 외삼촌, 저는 외삼촌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삼촌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크리스마스 기분을 잃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외삼촌.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카는 언짢은 말 한마디 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얼마 뒤 인상 좋은 두 명의 신사가 모자를 벗어들고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한 신사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스크루지와 말리 상회 맞습니까? 실례지만 선생님이 스크루지 씨인가요? 말리 씨인가요? 말리는 벌써 7년 전에 죽었어. 7년 전 바로 오늘 저녁에 말이요. 신사가 펜을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럼 스크루지 선생님, 이맘때처럼 즐거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이웃이 굶주리고 잠자리가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기와 술과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물품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름은 어떻게 적어 넣을까요? 아무것도 쓰지 마시오. 그럼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하시겠습니까? 제발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크리스마스에 나 자신도 즐겁지 않거니와 게을러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여유는 눈꼽만큼도 없소. 나는 내 일하기도 바쁜 사람이니 남의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럼 신사 양반들 안녕히들 가보시오. 두 신사를 돌려보낸 스크루지는 기분이 좋아져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한편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날은 더욱더 추워졌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지독한 추위였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유쾌하고 분주하게 거리를 오갔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추위에 코가 빨갛게 언 한 꼬마가 스크루지 사무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열쇠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스크루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노래 첫 소절을 시작하자마자 스크루지는 힘이 잔뜩 들어간 손으로 자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즐겁해서 달아나 버렸어요. 마침내 사무실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스크루지가 마지못해 의자에서 일어나자 퇴근 시간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봅이 잽싸게 촛불을 불어끄고 모자를 집었었어요. 스크루지가 말했어요. 내일 온종일 쉬고 싶을 테지? 괜찮으시다면요, 사장님. 봅이 스크루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지가 않지. 자네가 하루 쉰다고 해서 내가 월급을 깎을 수도 없으니 억울하지 않겠나? 대신 다음 날은 새벽같이 출근하게. 스크루지는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가 썰렁한 음식점에서 우울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읽은 뒤 은행 통장을 뒤적이며 무료함을 달랬어요. 그러고는 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향했지요. 스크루지는 낡게 낡고 음산한 독신자 아파트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스크루지가 건물 현관의 시커멓고 오래된 철문 열쇠꽂이에 열쇠를 꽂으려고 할 때였어요.
철문의 손잡이가 음산하고 기괴한 빛을 뿜어내더니 곧 말리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말리, 7년 전 바로 이날 오후에 죽은 말리 말이에요. 말리는 스크루지의 동업자이자 유일한 친구였어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스크루지를 바라보는 회색빛의 얼굴을 보자 스크루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그러나 스크루지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이 다시 손잡이로 되돌아왔어요. 난생 처음 겪는 공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스크루지는 열쇠를 다시 꽉 잡아 비틀어 문을 열었어요. 스크루지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계단을 올라가 2층의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침실, 창고, 탁자 및 안락의자 및 침대 및 벽장 속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잠옷 속 어디에도 누군가 숨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크루지는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슬리퍼를 신고 난로가에 앉았어요. 난로불은 약하디 약해서 그 혹독하게 추운 밤에는 있으나 마나였지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어 앉아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매달린 종이 살며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요란하게 울리더니 급기야는 그 건물의 모든 종들이 합창하듯 다 함께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종소리는 일제히 멈추고 곧 지하실에서 묵직한 쇠사슬이 쩔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쇠사슬 끄는 소리는 점점 거세어지더니 계단을 올라와 곧바로 스크루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웃기고 있군. 나는 안 속는다. 어림도 없지. 그러나 소리의 주인이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육중한 방문을 뚫고 들어오자 스크루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말리의 홀령이었어요. 말리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무거운 쇠사슬에는 돈상자, 열쇠와 자물쇠, 장부, 증서, 강철로 된 지갑 따위가 달려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섬뜩한 홀령에게 격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 누구야? 몰라서 묻는가. 자네의 동업자였던 말리의 홀령이네. 홀령은 실내에서는 더워서 못 참겠다는 듯 얼굴에 감긴 붕대를 풀어냈어요. 그러자 홀령의 아래턱이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스크루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왜 인간들의 세상을 다니며 나에게 찾아온 건가? 홀령은 자기 주변 사람들 사이를 다녀야 하고 멀리 여행도 다녀야 하네.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 왜 그런 건가? 스크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살아있을 때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쇠사슬이라네. 자네에게도 똑같은 쇠사슬이 있지. 자네는 내가 죽은 이후로 7년을 더 열심히 만들어 왔으니
굉장한 물건이 되어 있을 걸세. 말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해주게나. 스크루지가 애원하며 말하자 말리의 홀령은 울부짖으며 쇠사슬을 쩔그럭거렸어요. 아, 쇠사슬로 겹겹이 감긴 이 몸을 이끌고 영원의 세계를 떠돌아야 한다니. 난 단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망쳐버렸어. 뒤늦게 후회하며 바로잡아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네. 스크루지는 머뭇머뭇 말을 꺼냈어요. 말리, 하지만 자네는 훌륭한 사업가였잖나. 그러자 홀령은 두 손을 비틀어 꺾으며 소리쳤어요. 사업이라고.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나눠줘야 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사업이었어. 흐르는 1년의 나날 중 나는 이때가 가장 괴롭다네. 어째서 이웃의 불행을 못 본 척 지나쳤던 걸까? 이 말을 듣고서 스크루지는 몹시 당황했어요. 홀령이 외쳤어요. 잘 듣게.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오늘 밤 여기 온 까닭은 자네에게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세. 자네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거야. 첫 번째 유령은 내일 새벽 1시에, 두 번째 유령은 다음 날 밤 같은 시각에, 그리고 그 이튿날 밤에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걸세. 자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게나. 홀령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다가 창문을 빠져나가 컴컴하고 싸늘한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창문 밖의 밤하늘은 쇠사슬을 걸치고 음산한 신음소리를 내는 홀령들로 가득 찬 듯 보였어요. 창문을 닫고 돌아선 스크루지는 지나치게 긴장했던 탓인지 시간이 늦은 탓인지 갑작스레 피곤이 몰려와 곧바로 침대로 가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제2장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 스크루지 영감이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12번 계속됐어요. 이런, 내가 하루를 꼬박 잤다는 말인가? 스크루지는 새벽 1시에 첫 번째 유령이 찾아온다는 말리의 말이 생각났어요. 모든 게 꿈이길 바랐지만 스크루지는 긴장한 탓에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댕. 드디어 1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스크루지가 누워있는 침대의 커튼을 젖혔어요. 스크루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몸통은 어린아이만 했는데 등 뒤로 늘어진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팔은 무척 길고 억센 근육이 붙어 있었고 다리는 가냘프기 짝이 없었어요. 허리에는 번쩍이는 벨트를 두르고
머리에 쓴 관에서는 밝고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신을 가다듬은 스크루지가 물었어요. 당신, 아니, 선생님이 제게 찾아오신다던 그 유령이십니까? 그렇다. 나는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점잖았어요. 무슨 볼일이 있어 여기 오셨습니까? 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스크루지는 입으로는 무척 감사하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룻밤 귀찮게 안 하고 푹 자게 내버려 두는 게 훨씬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령은 스크루지의 생각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너의 생각을 고쳐주지. 유령은 탄탄한 손을 들어 올려 스크루지를 지그시 움켜잡아 일으켜 세운 후 창가로 데리고 갔어요.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애원했어요. 저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유령이 스크루지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진정해라. 내 손에 닿기만 하면 이보다 높은 곳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은 어느새 벽을 뚫고 나와 탁 트인 시골길에 서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두 손을 모아쥐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니, 세상에, 내 고향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야. 오래전에 잊었던 수천 가지 생각이며 희망이며 기쁨과 걱정이 실린 향기들이 스크루지의 코에 와락 끼쳐왔어요. 스크루지는 마을의 대문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도 모두 기억해냈어요. 곧 조랑말에 탄 아이들이 나타나더니 신이 나서 떠들며 카랑카랑하게 웃어댔어요. 지금 보이는 건 과거의 환영이다. 저들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아이들이 다가오자 스크루지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모두 떠올랐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스크루지는 왜 뛸 듯이 기뻤을까요? 아이들이 지나쳐갈 때 스크루지의 차디찬 눈동자는 눈물로 반짝이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어요. 아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어요. 그 순간 스크루지의 가슴에 기쁨이 몰려들었어요. 빌어먹을 크리스마스. 내가 크리스마스 덕을 본 게 뭐가 있다고. 스크루지는 눈물을 쓱 훔쳤어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외로운 아이가 아직 학교에 남아있구나. 유령이 말했어요. 스크루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둘은 낡은 학교 앞에 이르렀어요. 텅 빈 쓸쓸한 교실에서 한 남자아이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외톨박이인 그 아이에게 책은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지요. 스크루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옛날의 가엾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느껴 울었어요. 그리고 어제 만난 거지 소년이 떠올랐어요. 어제 사무실 앞에서
나를 위해 캐롤을 불러주던 그 아이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했을 뿐인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겁만 잔뜩 쫓아내다니. 유령은 스크루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자, 이제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기로 하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린 스크루지는 부쩍 자라 있었어요. 이번에도 친구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스크루지 혼자 텅 빈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스크루지는 책을 읽지 않았고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교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스크루지의 여동생 펜이 뛰어들어와 스크루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오빠, 얼른 집에 가자. 오빠를 데려가려고 왔어. 집에는 음식과 잠자리가 부족하다고 학교 기숙사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스크루지는 믿을 수 없어 되물었어요. 펜, 너 집이라고 했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거야? 맞아. 집으로 아주 가는 거야. 요즘 아빠가 훨씬 덜 무서워져서 용기 내어 아빠한테 오빠를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데려와야지. 그러시더니 오빠를 데려오라고 마차에 태워주셨어. 펜이 기쁨에 넘쳐 말했어요. 소년 스크루지는 펜을 꼭 안아주었어요. 둘은 짐을 싸서 마차에 실은 후 오솔길을 신나게 달려갔어요. 펜은 언제나 연약한 아이였지만 마음만은 아주 넓었지. 유령이 말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던 펜은 프레드를 낳은 후 세상을 떠났어요. 스크루지는 어제 찾아왔던 조카 프레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착한 조카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일이 생각나자 마음이 쓰라렸어요. 이제 둘은 학교를 떠나 어느새 북적북적한 큰 길에 서 있었어요. 유령은 어느 큰 가게 앞에 멈추어 서더니 스크루지에게 이곳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알고 말고요. 제가 처음 일을 배운 곳인데요. 가게 안에는 은발의 노신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분은 패치위그 어르신이에요. 패치위그 영감은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올려다보았어요.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영감은 껄껄 웃더니 스크루지에게 외쳤어요. 여보게, 스크루지. 얼른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세. 청년이 된 스크루지는 책상과 의자 등을 사무실 구석에 밀어놓고 등잔마다 모두 불을 붙이고 난로에 석탄을 가득 넣었어요. 사무실은 어느새 아늑하고 환한 파티장이 되었어요. 곧 바이올린을 들은 악사가 들어오고 패치위그 부인과 세 딸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패치위그 영감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커다란 케이크와 부드러운 소고기 요리, 달콤한 포도주와 고소한 과자를 먹고 즐겁게 춤을 추며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어요.
그 장면이 흐르는 내내 스크루지는 넋이 빠진 듯 감격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 그러자 유령이 말했어요.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을 감격시켰군. 이런 파티쯤이야 돈 몇 푼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사소하다니요. 어르신께서 주신 행복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르신은 제 일을 덜어줄 수도 힘들게도 할 수 있고 즐겁게도 고생스럽게도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하던 스크루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봅이 생각났어요. 나는 봅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건네고 몹쓸 짓만 했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자. 스크루지는 곧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스크루지는 좀 더 나이를 먹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서서히 근심과 탐욕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크루지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나 대신 돈을 더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어요. 당신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돈 버는 일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내가 아무리 돈 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소.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당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달라진 성격, 변해버린 영혼, 낯설게만 느껴지는 분위기, 완전히 탈바꿈한 희망. 아가씨는 침착한 눈길로 스크루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후회하고 말 거예요. 난 다 알아요. 그러니 이제 당신을 놓아주겠어요. 당신이 선택한 인생에서 행복하길 빌겠어요. 아가씨는 스크루지를 떠났고 둘은 이렇게 헤어졌어요. 스크루지는 괴로워하며 외쳤어요. 유령님, 더 이상은 보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즐거우십니까? 유령은 울부짖는 스크루지의 두 팔을 비틀어주고는 억지로 다음 장면으로 데리고 갔어요.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안락한 방 안에 좀 전에 헤어진 아가씨가 어느새 여러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앉아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들은 깔깔대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뒤엉켜 노는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잠시 후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들고 몸에 기어오르고 몸을 꼭 껴안고 선물 꾸러미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놀라움과 기쁨의 환성을 터뜨렸어요. 내가 저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나도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겠지. 평생 어두운 겨울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스크루지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유령님, 어서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것뿐이니 날 원망하지 말아라.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달려들었어요. 날 내버려둬. 더 이상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스크루지는 유령이 옆에 끼고 있던 모자를 잡아채어 유령의 머리에 눌러 씌웠어요. 그러자 유령은 순식간에 모자 아래로 고꾸라져 녹아내렸어요. 어느새 스크루지는 자기 침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녹초가 된 스크루지는 견딜 수 없는 졸음에 빠져 깊이 골아 떨어졌답니다. 제3장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 스크루지 영감은 한창 코를 골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가 다시 1시를 칠 무렵이 되어 있었지요. 두 번째 유령이 침대의 커튼을 어떤 방향으로 열어젖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스크루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차라리 커튼을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유령을 맞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계의 종이 1시를 알렸는데도 유령이 나타나지 않자 스크루지는 오히려 몹시 불안해졌어요. 시뻘건 빛 한 줄기만 침대를 비추고 있었지요. 스크루지는 이 기괴한 빗줄기를 따라 조심조심 건넌방의 문으로 다가갔어요. 스크루지가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스크루지를 부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스크루지는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방은 분명 스크루지의 방이었지만 놀랄 만큼 변해 있었어요. 식물들이 벽과 천장을 온통 뒤덮고 줄기마다 싱싱한 열매들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벽난로는 활활 타오르고 바닥에는 잘 익은 칠면조 고기와 통돼지 구이, 커다란 소시지 말이, 과일이 가득한 푸딩, 어마어마하게 큰 케이크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위풍당당해 보이는 거인이 앉아 있었지요. 스크루지가 문간에서 힐끔힐끔 들여다보자 유령이 외쳤어요. 들어오라. 나는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유령은 짙은 녹색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쾌활하고 손은 커다랗고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유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스크루지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유령님, 지난밤 저는 강제로 끌려다녔지만 결국은 좋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게 가르치셔야 할 것이 있다면 많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라. 유령이 시키는 대로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많던 식물과 열매, 음식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사라졌어요.
방이며 벽난로며 활활 타오르던 불길도 모두 사라지고 둘은 지금 크리스마스 아침 그 도시의 길 위에 서 있었어요.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지만 사람들이 활기차게 집 앞길의 눈을 쓸어내고 동네 꼬맹이들은 눈 위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닭이나 칠면조를 파는 고깃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과일 가게에 수북이 진열된 과일들은 눈부시게 빛났어요. 식품점 안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푼 손님들이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오가며 커피나 향신료, 건포도 등을 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종이 모든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자 당장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서 즐겁고 들뜬 얼굴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유령은 스크루지를 곁에 세워둔 채 길가에 서서 손에 든 횃불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안에 든 향료를 일일이 뿌려주며 축복해 주었어요. 이제 유령은 스크루지를 옷자락에 매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봅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허름한 그 집 문간에 서서 미소 지으며 횃불의 향료를 뿌려 축복해 주었어요. 봅의 집에서는 누덕누덕 기운 초라한 옷을 입은 봅의 부인이 둘째 딸과 함께 식탁보를 깔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아버지의 커다란 셔츠를 물려받은 큰아들은 자랑스러움에 들떠 있었고 좀 더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은 거위 요리를 먹게 된다며 깨악깨악 소리를 질러대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모자 공장에서 일하는 큰딸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뒤 성탄 예배를 보고 온 봅이 꼬맹이 막내 아들 팀을 어깨에 태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팀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손에는 목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아빠를 와락 껴안았어요. 봅은 조심스럽게 팀을 내려놓은 뒤 사랑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팀의 조그만 목발이 콩콩거리는 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어요. 팀은 형과 누나들의 부축을 받아 자기 의자에 앉았어요. 드디어 거위 요리가 식탁 위에 놓이자 식탁 위에는 기쁨의 탄성이 쏟아졌어요. 애플소스와 으깬 감자까지 더해 모두 배불리 먹은 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달콤한 푸딩도 먹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식구들은 난로가에 둘러앉았어요. 봅이 유리잔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얘들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러자 온 가족이 그 말을 합창했어요. 꼬맹이 팀은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봅은 막내 아들 팀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곁에 꼭 붙잡아 두고 싶은 듯 누군가가 아들을 빼앗아 갈까 두려운 듯 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유령님, 팀이 살 수 있을까요? 스크루지가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유령이 대답했어요.
미래의 저 초라한 난로가에 빈자리가 하나 보이는구나. 주인 없는 목발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지. 미래가 이 장면을 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저 아이는 죽게 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자비로운 유령님. 제발 저 아이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가 이 장면을 그대로 둔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때 갑자기 스크루지의 이름이 불렸어요. 스크루지 영감님을 위해 건배. 오늘 이 만찬을 베풀어 주신 스크루지 영감님께 감사하자. 봅이 외치자 부인이 말했어요. 그래요. 밉살스럽고 인색한 노인이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축배를 들도록 하죠.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그러자 아이들도 부인을 따라 축배를 들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봅을 부려먹었던 스크루지는 봅의 가족이 자신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자 한없이 미안해졌어요. 봅의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과일을 나누어 먹었고 꼬맹이 팀은 가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은 행복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뻐했으며 만족해했어요. 유령이 자리를 뜨면서 뿌려준 환한빛 가루 속에서 그들은 더욱 행복해 보였어요. 스크루지는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꼬맹이 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밖에는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유령은 거리의 가로등을 켜는 점등부, 광부의 가족, 등대지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유령과 함께 적막한 어둠을 뚫고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던 스크루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카 프레드였어요. 스크루지는 어느새 밝게 빛나는 조카의 집 안에 서 있었어요. 하하하하. 프레드가 호탕하게 웃자 부인도 모여있던 친구들도 모두 따라 웃었어요. 외삼촌은 크리스마스가 허튼 수작이라고 하셨어. 정말이야. 프레드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외삼촌은 재미있는 양반이야. 정말 그래.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즐거워하시는 법이 없어. 아내가 넌지시 물었어요. 그분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뭘 하오? 외삼촌의 돈은 외삼촌한테 아무 소용이 없소.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지. 난 그런 사람 정말 참을 수 없어요. 프레드의 아내가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드가 말했어요. 난 참을 수 있어. 난 그분이 불쌍해. 그분한테 화를 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 그 고약한 성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외삼촌 자신이라고. 자, 봐. 외삼촌은 우리가 싫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우리 집에도 안 오시고 우리랑 식사도 안 하시려고 하잖아. 그러자 아내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만찬을 놓치셨죠.
모두들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하려던 얘기는 외삼촌이 즐거운 시간을 놓치게 되셨다는 거야. 쾌쾌한 먼지투성이 방에 쭈그리고 앉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말이야. 난 외삼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매년 초대할 거야. 외삼촌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크리스마스를 욕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찾아가서 기분 좋게 외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면 외삼촌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실 거야. 그리고 내가 어제 외삼촌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 프레드가 스크루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모두들 한바탕 웃어댔어요. 잠시 뒤 프레드의 아내가 훌륭한 솜씨로 하프를 연주했어요. 그 곡은 기숙사로 스크루지를 데리러 왔던 여동생 팬이 즐겨 부르던 곡이었어요. 그 선율이 흘러나오자 스크루지는 과거의 유령이 보여주었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되살아났고 마음이 점점 온화해졌어요.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노래를 하고 장님놀이와 스무고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운 분위기에 덩달아 빠진 스크루지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머물게 해달라고 유령에게 부탁했어요. 파티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프레드가 포도주 잔을 들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외삼촌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위해 건배를 듭시다.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그러자 모두들 따라 외쳤어요.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스크루지는 무척 기분이 좋아져서 유령이 시간만 좀 더 주었다면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축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장면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유령과 스크루지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어요. 둘은 많은 것을 보고 먼 곳을 여행했으며 수많은 집을 찾아다니며 축복해 주었어요. 스크루지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크루지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유령의 모습은 눈에 띄게 늙어가고 있었어요. 이승에서 유령의 수명은 단 하루뿐이었지요. 곧 시계종이 12시를 알렸어요. 스크루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유령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제4장 미래 크리스마스의 유령. 세 번째 유령은 바닥에 늘어진 망토자락을 질질 끌면서 안개처럼 느릿느릿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유령이 다가서자 스크루지 영감은 엉겹결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망토를 푹 덮어쓰고 있어서 밖으로 내민 한쪽 손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유령은 말 한마디 없이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스크루지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제게 오시기로 했던 세 번째 유령님 맞으시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러 오신 거겠죠?
유령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앞쪽을 가리켰어요. 유령과 같이 다니는 일에 제법 익숙해졌는데도 시커먼 망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유령이 너무 무서워 스크루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래 유령님, 저는 지금껏 만난 유령들 가운데 당신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를 착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몇 말씀만이라도 건네주십시오. 하지만 유령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손을 내뻗은 쪽으로 스멀스멀 움직여갔어요. 스크루지는 유령이 걸친 망토 그림자에 묻혀 따라갔어요. 둘은 사업가들로 북적북적한 도시 한복판에 도착했어요.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젯밤 그 노인네가 죽었다는군요. 무슨 일 때문이랍니까? 낸들 알겠소. 그럼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한답니까? 글쎄요. 어딘가로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나한테는 안 남겼소. 그건 확실해요. 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례식은 아주 간단하게 치러질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장례식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라도 가볼까요? 점심이라도 나온다면 생각해 보겠소. 살아서 밥 한 끼 대접한 적 없는 구두쇠가 죽어서 우리에게 밥을 주겠소.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더니 모두 슬그머니 흩어져 가버렸어요. 누가 죽었는데 저렇게 웃고 떠드는지 궁금했지만 유령은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다음 장소로 스크루지를 데리고 갔어요. 으슥한 뒷골목에 있는 어두컴컴한 고물상이었어요. 스크루지와 유령이 그쪽으로 다가서는 사이 한 젊은 여자가 짐꾸러미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곧이어 나이든 여자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도 보따리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곧 모두 왁자하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파출부와 세탁부, 장의사가 한꺼번에 다 모였네.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모두 한 보따리씩 챙겨오셨구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그 영감이 고약하게 군 거에 비하면 이런 물건 몇 개쯤 챙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그 영감은 천벌을 받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도 와서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나이든 여자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훔쳐온 것들을 꺼내 값을 흥정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장의사는 도장과 볼펜, 단추 한 쌍을, 젊은 파출부는 침대 시트와 수건, 옷 몇 벌, 숟가락 2개를, 그리고 나이든 세탁부는 담요와 침대 커튼을 꺼냈어요. 모두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요. 돈을 몇 푼 받아든 파출부가 말했어요.
이게 그 영감의 최후예요. 살아있을 때는 인색하기 짝이 없더니 죽고 나서야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네요. 히히히. 스크루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 울어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와 팔아 넘기다니요. 유령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불쌍한 남자처럼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아이고, 불쌍한 양반. 어느새 스크루지는 깜깜한 방에 도착해 있었어요. 커튼도 시트도 없는 침대에는 싸늘한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지켜주는 사람도 울어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스크루지는 시체를 덮고 있는 천을 살짝 들어 누구인지 보고 싶었지만 왠지 그 천을 당길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업신여기며 비웃던 영감의 시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지요. 유령님, 저 영감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 영감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제게 보여주십시오. 유령이 검은 망토자락을 날개처럼 펄럭이자 어떤 부인이 있는 집이 나타났어요. 부인은 불안한 얼굴로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요. 오늘까지 빚을 갚지 못했으니 이제 우린 아주 끝난 건가요? 나쁜 소식이라고 말하던 남편은 기쁨의 표정을 애써 감추며 말을 이었어요. 영감이 죽었소. 그 말을 들은 부인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손뼉을 치며 잘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부인은 곧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영감의 명복을 빌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밝아지는 표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진 우리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겠소. 누군가에게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소. 그 남자의 죽음이 이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 되었던 거지요. 유령님, 부디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십시오.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봅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은 전과 달리 잠자코 얌전하게 앉아 있었고 봅의 부인은 바느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팀이 입을 옷이 곧 완성되겠구려. 불쌍한 팀,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추운 겨울날 차가운 땅속에 묻어야 한다니. 애써 쾌활하던 척하던 봅도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봅은 2층에 있는 팀의 방으로 갔어요. 팀은 자는 것처럼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봅은 차갑게 식어버린 팀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봅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팀의 얼굴을 촉촉하게 적셨어요. 봅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스크루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유령님, 당신은 미래의 크리스마스를 보여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본 그 시체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미래의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아무 말 없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곳은 교회에 딸린 묘지였어요. 유령은 잡초가 무성한 무덤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스크루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비석에 쓰여진 이름을 읽었어요.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그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가 바로 저란 말씀입니까? 스크루지는 유령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안 됩니다, 유령님. 제발 안 됩니다. 유령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고야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이제라도 제가 달라지면 제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유령의 손이 조금 떨리는 듯했어요. 이제 저는 과거, 현재, 미래 크리스마스 유령님이 주신 교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제발 제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유령의 망토가 점점 우그러들고 찌그러들더니 마침내 침대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스크루지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제5장 이야기의 끝. 스크루지는 자기 방, 자기 침대에서 잠이 깼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무엇보다 기쁜 건 지금껏 잘못해온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아, 말리, 진심으로 고맙네. 새 유령님이시여, 저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루지는 침대에서 기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했어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고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졌어요. 스크루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고 꼬마처럼 즐거웠어요. 그때 힘찬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크루지는 창가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길가에 서 있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냐? 네? 오늘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아직 지나지는 않았군. 유령님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셨구나. 스크루지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다시 아이에게 말했어요. 고깃간에 가서 가장 크고 좋은 칠면조 고기를 여기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주겠니? 그럼 너에게도 은화 한 잎을 주마. 아이는 총알처럼 잽싸게 내달려 고깃간으로 갔어요. 잠시 후 그 아이만큼 커다란 칠면조가 도착하자 스크루지는 그것을 봅의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칠면조를 운반하려면 힘들 거라며 마차를 불러 고깃간 주인을 태워주었어요. 그러는 동안 스크루지는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말끔히 차려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얼마 안 가 스크루지는 어제 사무실에 찾아왔던 인상 좋은 신사를 보았어요. 스크루지는 서둘러 걸어가서 그 신사를 두 손으로 붙들었어요. 저 실례합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어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가 말하자 신사가 깜짝 놀라 쳐다보았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신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자 신사는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스크루지 선생님,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발 아무 말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신사가 소리쳤어요. 스크루지는 교회에도 갔고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스크루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의 집으로 갔어요. 스크루지는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누구십니까? 프레드가 소리쳤어요. 나다. 내 외삼촌 스크루지. 같이 저녁을 먹으러 왔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물론이죠, 외삼촌.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스크루지를 반겨주었어요. 스크루지는 5분도 안 되어 자기 집처럼 편안해졌어요. 어젯밤에 본 모습 그대로 훌륭한 파티, 훌륭한 게임, 훌륭한 행복감에 스크루지도 함께 했지요. 다음날 아침, 스크루지는 사무실에 봇보다 일찍 도착하려고 새벽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봅은 9시를 지나 무려 18분 하고도 30초나 지각했어요. 어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늦게 왔나? 스크루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옛날 그대로의 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어제 좀 떠들썩하게 보내는 바람에. 이봐, 난 더 이상 이런 꼴 못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고서 스크루지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봅의 앞가슴을 쿡 찔렀어요. 봅은 비틀비틀 뒤로 물러섰어요. 스크루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 자네 봉급을 올려줄 생각이야. 와들와들 떨고 있던 봅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봅. 자네의 봉급을 올려주겠네. 고생하는 자네 식구들도 성심껏 도울 생각이야. 그리고 다른 일 하기 전에 우선 석탄부터 넉넉히 사와서 따뜻하게 불을 지피게. 스크루지는 약속한 것보다도 더욱더 훌륭했어요. 스크루지는 자신이 말한 것을 모두 실천했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꼬맹이 팀을 자식처럼 보살펴 주었고 덕분에 팀은 점점 건강해져 갔어요. 스크루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인자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달라진 스크루지를 보고 비웃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스크루지는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웃고 있으면 스크루지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 뒤로 스크루지는 다시는 유령과 만나지 못했지만 유령에게 했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따뜻하게, 가장 뜻깊게 보내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